창밖 골목마다 개 짖는 소리가 몇 날 며칠 이어졌다. 달빛조차 희미한 밤 고요를 깨는 건 순백의 목소리뿐이었다. 낮에는 얌전하던 녀석이 어둠만 내려앉으면 대문 앞을 지키며 으르렁거렸다. 강도식은 처음엔 헛웃음을 지었다. 이놈, 또 고양이나 쫓아다니나. 그러나 형사로 살며 배운 감각은 알고 있었다. 개가 헛짖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몸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입안에 맴도는 연기마저 쓴맛만 남겼다. 며칠 전부터 동네 어귀에는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늦은 밤 귀가할 때면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있었다. 아침이면 대문 앞에 낯선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고 현관 앞 흙바닥에는 낯선 구두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순백의 목줄을 풀어 밤마다 마당을 지키게 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드디어 소개해드릴 분 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 너머로 낯선 여자가 들어섰다. 길게 늘어진 생머리, 단아한 원피스 차림, 그리고 웃고 있는 입술과 달리 싸늘하게 번뜩이는 눈빛. 그녀의 이름은 한설인이었다. 순백은 순간 미친 듯이 짖으며 몸을 낮췄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언제든 달려들 듯 자세를 잡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계하는 듯 했다. 민호는 황급히 개를 끌어안았다. 순백아, 그만해. 미안해요, 설인씨. 얘가 원래는 안 그런데. 설인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개들도 낯가림하잖아요. 곧 익숙해지겠죠. 그러나 그 순간 도식은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불안이 스친 듯 떨리는 눈동자. 개의 짖음에 겁을 먹었다기보다 마치 무언가 들킨 듯한 긴장감이 엿보였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민호는 연신 들뜬 목소리로 설인을 칭찬했다. 아버지, 설인 씨는 사회복지 일을 해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몰라요. 설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입술에서만 맴돌 뿐 눈동자에는 도무지 온기가 닿지 않았다. 도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회복지라 힘든 일이지. 어떤 기관에서 일하나? 설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 능숙하게 대답했다. 아, 지금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소속된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어디든 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도식의 귀에는 어딘가 걸렸다. 기관 이름 하나 언급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라니. 그러나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눈길을 돌려 순백을 바라봤다. 여전히 낮은 소리를 내며 발밑에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식은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흐릿하게 스며들었고 순백은 창가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다. 어둠 사이로 이따금 낮은 으르렁거림이 울렸다. 도식은 베개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이놈이 괜히 이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냐? 다음 날 저녁 또다시 설인이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직접 끓인 차를 들고 왔다.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도식의 코를 자극했다. 낯설지 않은 어딘가 위험한 향기. 그는 경찰 시절 약물 사건 현장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를 떠올렸다. 아버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이 차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설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넸다. 민호는 해맑게 웃으며 덧붙였다. 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설인 씨가 정성껏 끓인 거예요. 도식은 잔을 들고 천천히 향을 맡았다.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와 동시에 심장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 없는 듯 잔을 입술에 가져갔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곧 머리가 무거워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끝이 떨렸다. 몸속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다. 그때였다. 순백이 그의 곁으로 달려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리를 핥고 지저대며 마치 깨어나라고 외치는 듯 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나 도식은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날 선 긴장을 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다.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네. 그냥 좀 쉬면 되겠지. 그러나 속으로는 확신이 자라났다.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순백이 저토록 경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식의 머릿속은 무거워졌다. 잠은 오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순백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이어졌다. 달빛 아래서 눈을 번뜩이는 개의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끝없이 싸우고 있는 전사 같았다. 그 순간 도식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나마 이 집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그러나 곧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여자는 누구인가? 순백이 본 건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대체 무엇이지? 밤새 뒤척이다가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혀끝에는 씁쓸한 맛이 남아있었다. 순백이 방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울었다. 도식은 녀석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알겠다. 조용히 있자. 부엌으로 내려가 컵을 확인했다. 잔 표면에 미세한 가루가 얇게 붙어 있었다. 가루는 물에 닿자 미끄럽게 번졌다. 도식은 수도꼭지를 잠갔다. 증거를 함부로 씻어내고 싶지 않았다. 심장이 조용히 빨라졌다. 내가 과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속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민호는 밝았다. 아버지, 어제 소화가 안 되셨어요? 얼굴이 좀. 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잠을 못 잤다. 설인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죽을 끓일게요. 그녀의 미소는 얇았다. 눈빛은 여전히 깊이를 감추고 있었다. 순백은 그녀가 가까이 올 때마다 낮게 울었다. 짖음은 짧고 단단했다. 도식의 등골이 따라 굳었다. 점심 무렵 설이는 다시 차를 권했다. 이번엔 대추차예요. 피곤 풀리실 거예요. 도식은 잔을 받되 입술만 적셨다. 순백이 잔을 킁킁거렸다. 코끝이 꿈틀거리고 턱선이 굳었다. 그 작은 반응이 경보처럼 들렸다. 도식은 핑계를 댔다. 약을 먹어서 오늘은 물만. 설인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는 곧 미소를 수습했다. 그러세요. 몸이 우선이죠. 민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식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거실 구석 CCTV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불빛이 유일한 편이었다. 저녁 두 사람은 나갔다. 설인이 마트에 간다며 민호를 데리고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 공기가 한결 차분해졌다. 도식은 즉시 거실로 향했다. 서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CCTV 녹화가 시작된 날짜를 천천히 되감았다. 화면 속 부엌이 나타났다. 작은 스테인리스 싱크, 전기 주전자, 잔 2개. 그의 집, 그러나 낯선 움직임. 설인이 프레임에 들어왔다. 그녀는 손을 씻고 서랍을 열었다. 서랍에서 작은 병 하나가 빛났다. 도식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설인은 주전자를 확인하고 잔을 놓았다. 그리고 병을 아주 조금 기울였다. 가루가 고요하게 떨어졌다. 부엌 조명이 반짝였다. 휘저을 때 찬물이 순간 뿌옇게 변했다. 거기서 멈춰. 도식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영상의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다. 머릿속에 오래전 사건들이 스쳤다. 익숙한 패턴, 익숙한 냄새, 익숙한 연기. 증거다. 입술이 말라갔다.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설이는 잔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그 뒤로 화면 밖에 있는 자신이 있었다. 잠시 후 영상 속 자신이 잔을 마셨다. 그때의 어지럼이 기억을 찔렀다. 순백의 짖음, 흔들리는 천장, 빠른 심장. 모든 퍼즐이 끼워 맞춰지는 소리였다. 도식은 녹화 파일을 복사했다. USB를 꽂고 파일명을 날짜와 시간으로 저장했다. 복사바가 천천히 차올랐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민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순백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도식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민호는 봉투를 들고 씩 웃었다. 설이는 알 수 없는 미소로 거실을 둘러봤다. 아버지 뭐 하셨어요? 민호가 묻자 도식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잠깐 TV를 봤다. 설인의 시선이 CCTV 쪽으로 스쳐갔다. 그녀는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다. 순백이 그 순간 짧게 짖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도식은 말을 아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흘렀다. 그 규칙을 깨는 건 개의 숨소리뿐이었다. 설인이 물었다. 아버님 어제 많이 못 주무셨죠?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도식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민호가 설인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설인 씨가 요즘 바쁜데도 시간 내서 와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지. 말끝이 미묘하게 차가웠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민호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남은 건 둘과 개였다. 설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혹시 어지럽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도식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약은 됐어.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순백이 그녀 앞에서 다시 몸을 낮췄다. 살짝 이빨을 보이며 땅을 긁었다. 경계선이 바닥에 그려지는 듯 했다. 밤이 깊어졌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설이는 귀가하겠다며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그녀가 물었다. CCTV가 있네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이 풀렸다. 도식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순백의 눈이 두 점의 별처럼 빛났다. 그는 낮게 말했다. 잘했어. 순백은 꼬리를 한번 쳤다. 집안에 작은 연대감이 퍼졌다. 도식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명함 묶음이 손에 잡혔다. 수화기를 들까 말까. 망설임이 길었다. 창밖 바람이 담장을 훑고 지나갔다. 담장 너머 누군가의 발자국 같은 소리가 스쳤다. 순백이 즉각 창가로 달려갔다. 도식의 손이 수화기로 갔다가 멈췄다. 지금은 아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방으로 돌아오며 USB를 다시 확인했다. 주머니 속 작은 금속이 묵직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내일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침대에 누워도 눈은 감기지 않았다. 천장의 어둠이 천천히 흔들렸다.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뿐이었다. 내가 본 이 진실을 아들이 받아들일까? 그 질문이 가슴을 쳤다. 대답은 없었다. 새벽녘 그는 결심했다. 증거를 더 모은다.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쌓는다. 순백이 발치에 몸을 말았다. 도식은 손을 내밀어 등을 쓸어주었다. 조금만 더 견디자. 부엌 시계가 한 번 울렸다. 새벽 4시였다. 새로운 하루가 마치 신문처럼 다가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강도식은 눈을 뜨자마자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작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오늘은 말로가 아니다. 증거로 말하자. 거울 속 얼굴은 퀭했다. 혀끝에는 아직 씁쓸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그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내려가 찻잔을 다시 들여다봤다. 잔벽에 얇게 붙은 가루 자국이 미세한 은빛으로 번들거렸다. 순백이 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그를 올려다봤다. 눈빛이 맑았다. 잘 듣자 순백아. 오늘은 조용히 그러나 똑똑하게. 아침 식탁에서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오늘 설인 누나가 일찍 온대요. 병원 같이 가보자고 하던데. 도식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병원은 내가 정한다. 괜찮다. 그의 말끝이 딱 부러졌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설인 누나는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도식은 대답 대신 순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숨결이 안정적이었다. 이상하게 그게 지표처럼 느껴졌다. 오전 그는 서랍에서 낡은 명함 묶음을 꺼냈다. 번호 몇 개는 사라졌고 몇 개는 아직 살아있었다. 손이 멈춘 곳 도윤석. 전직 마약 수사대, 이제는 타부서.
그는 전화를 걸었다. 윤석이냐? 낮고 반가운 목소리가 받았다.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확인할 게 있다. 한설인이라는 이름 어디로 연결되나? 반대편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짧은 정적 그리고 낮게 눌러 깐 대답. 선배님, 그 이름 깨끗하지 않습니다. 유사 인적 사항이 몇 번 바뀌었어요. 최근에 박지은이라는 전과자 기록과 패턴이 겹칩니다. 노인 대상 약물 사기, 계좌 이체, 보험 변경 조심하십시오. 도식은 창문을 바라봤다. 겨울 햇빛이 희게 번졌다. 이마에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다. 고맙다. 통화는 여기까지. 내 번호는 남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자 손이 가만히 떨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마음속 문장이 또렷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감으로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다. 정오 무렵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설인이 환한 미소로 들어섰다. 밝은 스웨터, 얇은 코트, 귓불에 작은 진주. 모든 게 얌전하고 단정했다. 순백이 즉각 반응했다. 낮은 으르렁, 짧은 짖음. 발톱이 바닥을 긁었다. 민호가 개를 붙잡으며 말했다. 얘가 요즘 왜 이러지? 미안해요. 설이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녀는 비닐백에서 포장을 꺼냈다. 건강식, 영양제, 꿀, 대추. 도식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버님, 어제 많이 못 주무셨죠? 제가 차 끓일게요. 물은 내가 따라 마신다. 도식이 짧게 잘랐다. 설인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가 부엌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거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설인이 소파 곁에 앉으며 꺼냈다. 아버님 댁은 오래 살아서 그런지 동선이 참 좋아요. 금고 같은 건 어디 두셨어요? 어르신 댁은 안전이 제일이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식은 눈빛을 곧게 세웠다. 금고라니, 우리 집에 그런 건 없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설인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호가 그 틈을 메우려는 듯 말했다. 설인 누나가 사회복지 쪽이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라면 기관 이름은? 도식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설인이 눈을 한번 깜빡였다. 프리랜서로 도와요. 필요하면 어디든요. 그래, 어디든. 도식은 그 말끝을 속으로 되뇌었다. 어디든은 책임의 주소가 아니다. 오후 민호가 잠시 외출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 공기가 낮게 가라앉았다. 설이는 부엌에 섰고 도식은 식탁에 앉아 책을 펼쳤다. 눈은 활자에 귀는 부엌에 있었다. 물 끓는 소리, 잔을 놓는 소리, 서랍이 미세하게 여닫히는 감촉. 도식의 손가락이 책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아버님, 생강차 드려도 될까요? 괜찮다. 물만. 그의 대답에 그녀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순간 순백이 부엌 문턱에서 짧게 컹 하고 울었다. 경계선에 박은 말뚝처럼. 해가 기울 무렵 민호가 돌아왔다. 장바구니에서는 소소한 장이 쏟아졌다. 세 사람의 저녁이 차려졌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도식은 결심했다. 오늘 말을 한다. 다만 감정이 아닌 사실로.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야, 어제 CCTV를 확인했다. 민호의 움직임이 멈췄다. 왜요? 안심하려고. 설인의 손이 젓가락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요즘 다들 달아놓으시더라고요. 도식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부엌에서 누군가 잔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 있었다. 날짜는 어제, 시간은 저녁 7시 5분.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아버지, 설마 그건 오해일 수 있어요. 오해면 좋지. 도식의 어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보자. 그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부엌의 각도가 펼쳐졌다. 잔, 주전자, 서랍, 그리고 손. 화면 속 손이 작은 병을 기울일 때 거실 공기가 단단해졌다.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건 비타민 가루예요. 아버님 건강 챙기려고. 약국 영수증은 있나? 질문은 짧았고 대답은 길게 지연됐다. 민호가 서둘러 말했다. 아버지,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도식은 화면을 멈췄다. 민호야, 사람은 밑대 눈으로 확인하라 했다. 너도 배워야 한다. 민호의 눈가가 흔들렸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의심부터 하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더. 순간 공기가 아팠다. 도식은 한숨을 잠깐 삼키고 말했다. 맞다. 그 후로 나는 더 의심한다. 그게 우리를 살릴 때가 많았다. 설인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전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밤마다 힘들어하셔서. 도식의 시선이 그녀의 눈동자를 고정했다. 그럼 다음부턴 내 허락 없이 그 어떤 것도 내 잔에 타지 말게. 저녁이 끝나갈 무렵 설이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 쪽으로 걸었다. 민호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에 가려 낮은 통화음이 집안을 스쳤다. 응, 오늘은 어렵다. CCTV가 있어. 조만간 다시 타이밍 잡지. 도식은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척 그 문장을 그대로 귀에 담았다. 심장이 한 번 세게 박동했다. 확인이었다. 더 이상의 혹시는 없었다. 밤 그녀가 돌아간 뒤 도식은 메모를 정리했다. CCTV 영상 확보. 비타민 주장. 영수증 없음. 베란다 통화 공범 암시.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놓고 다시 들었다. 결국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상 확보. 주소 공유 X. 순찰 요청은 보류. 추가 증거 수집 중. 한참을 앉아있자니 순백이 조용히 다가와 앞발을 그의 무릎에 올렸다. 따뜻한 무게가 전해졌다. 그래.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담장 너머에서 무언가 스쳤다. 순백이 창가에 올라가 낮게 울었다. 그 낮은 소리는 긴장줄을 팽팽히 당겼다. 도식은 커튼 틈으로 골목을 살폈다. 검은 후드의 그림자가 전봇대에 기대 섰다가 사라졌다. 발자국 소리는 빨랐고 전혀 낯설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군. 그는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다. 오래전 현장에서 쓰던 초소형 녹음기와 여분의 배터리. 옅은 기름 냄새가 났다. 손놀림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침대로 돌아가기 전 그는 부엌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창문 잠금을 점검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절차였다. 절차는 사람을 살린다.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이 낮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작은 병이 떠올랐다. 그리고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 내가 본 걸 아들도 보게 해야 한다. 다만 무너지지 않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속삭였다. 내일은 한 발 더 들어간다. 순백이 코끝으로 그의 손등을 툭 밀었다. 그 따뜻함이 마지막 의심까지 조용히 녹였다. 그리고 어둠은 다음 장을 위해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새벽녘 강도식은 부엌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때가 왔다. 주머니 속 녹음기와 USB가 묵직했다. CCTV는 이미 각도를 조정해 두었다. 부엌뿐 아니라 거실, 현관, 심지어 복도까지. 오늘은 결판을 내는 날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오늘 설인 누나가 저녁같이 하자고 하네요. 특별히 준비한다고 해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다 같이 먹자.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은 바람처럼 거칠었다. 저녁 무렵 설인이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아버님 좋아하신다길래 직접 재료 준비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순백이 즉각 반응했다. 현관에서부터 낮게 울며 몸을 낮췄다. 꼬리가 뻣뻣해졌다. 얘가 오늘따라 더 심하네. 민호가 달래듯 개를 안았다.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졌다. 그러나 도식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설인의 움직임만 바라봤다. 그녀의 손길이 부엌 서랍을 스칠 때마다 시선이 그 뒤를 쫓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설인은 말했다. 아버님 소화에 좋으시라고 제가 차 준비해 드릴게요. 민호가 반색했다. 좋죠.
아버지, 이번엔 드셔보세요. 도식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잔을 받았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는 잔을 들고 그대로 천천히 목에 부었다. 그러나 입안으로는 한 방울도 삼키지 않았다. 입술만 적신 채 곧바로 몸을 기울이며 의자에서 쓰러졌다. 순백이 순간적으로 뛰어올랐다. 컵을 발로 차내며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다. 동시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가 깜짝 놀라 외쳤다. 아버지! 설인의 눈빛이 잠시 번쩍였다. 입가에 얇은 미소가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도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켰다. 거실 TV 화면에 부엌 장면이 펼쳐졌다. 잔, 작은 병, 흘러드는 가루. 설인의 손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도식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내 정체 이제 다 알았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예요 이게? 설인은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건 그냥 영양제예요. 아버님 건강 때문에. 거짓말은 그만해. 도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너의 진짜 이름은 박지은. 노인 상대로 약물 사기치던 전과자. 그리고 넌 지금도 조직과 연결돼 있지. 설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곧 태연하게 가라앉았다. 증거 있어요? 그냥 영상 하나로 사람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도식은 USB를 꺼내 흔들었다. 영상, 녹음, 그리고 이 집의 개. 다 내 편이 아니다. 그때 현관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순백이 이를 드러내며 달려갔다. 도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공범이다. 설이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순백이 앞을 가로막았다. 개와 여자가 마주 선 순간 공기는 살얼음처럼 갈라졌다. 순백이 이빨을 드러내며 짧게 짖자 설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붉은 불빛이 창문 사이로 번쩍였다. 경찰차가 서며 발소리가 우르르 들려왔다. 도식은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다 녹화됐다. 내가 무슨 변명을 하든 끝났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설인을 단숨에 제압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외쳤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난 혼자가 아니야. 곧 알게 될 거야. 민호가 멍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정말이었네요. 도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실은 늘 눈앞에 있다. 다만 보려는 눈이 필요할 뿐이지. 순백이 도식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꼬리를 세게 흔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다. 그 눈동자가 말하는 것 같았다. 끝까지 지켰다. 도식은 무릎을 굽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가 없었다면 우린 이미 무너졌겠지. 경찰차가 골목을 떠나자 집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남은 그림자와의 싸움을 예고하는 듯 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 어둠 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를 또 다른 그림자를. 그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옆에는 순백이 있었다. 충성스러운 동반자. 그리고 그것만이 이 싸움의 가장 강한 무기였다. 경찰차가 떠난 뒤 집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흩어진 찬물이 번들거렸고 순백은 그 앞에서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강도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의자를 당겨 앉았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이 그동안 속여온 거예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름도 미소도 다 가짜였다. 내가 본 건 껍데기뿐이야.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는 믿었어요. 진심이라고. 아버지 말씀만 들었어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도식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속은 뒤에 눈을 뜨는 거다. 순백이 낮게 낑낑거리며 민호 옆으로 다가갔다. 민호는 녀석의 목을 안으며 울음을 삼켰다. 그 작은 몸이 큰 위로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설인, 아니 박지은은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고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속인 조직의 일원이었다. 피해자들의 재산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일부는 계좌 추적으로 회수 중이라고 했다. 도식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혼자가 아니었군. 민호가 곁에서 물었다. 아버지, 그럼 아직 다른 사람들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 조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집은 지켜냈다. 그날 저녁 동네 이웃들이 찾아왔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형사님, 큰일 막으셨다면서요. 순백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대요. 아이들이 몰려와 순백을 쓰다듬으며 영웅계라고 불렀다. 순백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도식은 담담히 웃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녀석이 먼저 알아봤지. 이웃 중 한 노인이 도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역시 형사 눈은 다르구먼. 그런데 말이야, 걔 눈도 만만치 않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사람의 눈보다 때론 개의 본능이 더 먼저 진실을 가리켰다. 밤, 민호와 도식은 강가를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순백이 앞장서 뛰었다가 다시 돌아와 두 사람을 확인하듯 곁에 섰다. 민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제멋대로였어요. 아버지가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었는데. 도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내가 진심을 믿고 싶었던 마음까지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눈으로도 확인해라. 마음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눈에 아직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기운이 있었다. 순백이 멈춰 서더니 강물 쪽을 향해 크게 짖었다. 강물 위로 달빛이 반짝였다. 도식은 웃으며 말했다. 봐라, 저 녀석은 늘 뭔가를 본다. 우리가 놓치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은 고요했다. 담벼락에는 더 이상 낯선 발자국도 담배꽁초도 없었다. 그러나 도식은 방심하지 않았다. 형사로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건 세상은 늘 또 다른 그림자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방에 돌아온 그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짧게 기록했다. 순백의 경계, CCTV 확보, 범인 검거, 사건 종결.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가족은 지켜야 한다. 민호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아버지, 이젠 괜찮으시죠? 도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도 배웠을 거다. 세상엔 가짜가 많다. 하지만 진짜는 오래 버틴다. 순백이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눕혔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도식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사람보다 먼저 진심을 알아보는 게 내 눈이구나. 창밖에는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곁에 있는 충성스러운 동반자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남았다. 가까운 곁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충성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힘이라는 것을. 밤은 금세 사그라졌다. 체포가 끝난 뒤 집안에는 이상한 고요가 맴돌았다. 그 고요는 마치 폭풍 뒤 남은 웅덩이 같았다. 민호가 빈잔을 바라봤다. 손등이 하얘지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틀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순백이 바닥에 턱을 괴고 그들을 올려다봤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다. 도식은 거실 불을 하나씩 껐다. 내일 서류 정리하고 경찰서 가자. 진술은 정확히. 새벽 공기가 문틈으로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어젯밤 같은 냄새는 아니었다. 아침 두 사람은 경찰서에 섰다. 조사실의 벽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오래전 기억이 신발 밑창에 묻어나듯 끈적했다. 형사가 물었다. 약물은 어느 시점에 타였습니까? 영상 속 시간 저녁 7시 5분. 냄새는 쓴풀 냄새. 입술만 적셨지 삼키진 않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 원본과 복사본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박지은.
이미 유사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민호가 눈을 내리깐 채 말했다. 제가 어제까지 믿었어요. 다 제 불찰입니다. 형사는 부드럽게 답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턴 조심하시면 됩니다. 복도 끝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다른 형사가 바삐 걸어왔다. 팀장님, 박지은 휴대폰에서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계좌 대포, 명의 대여자, 그리고 현금 수거책. 도식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퍼즐의 외곽이 또렷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순백이 현관까지 달려나왔다. 꼬리가 분주하게 흔들렸다. 고생했다. 도식이 등을 쓸어주자 녀석이 고개를 살짝 비볐다. 마당에 햇빛이 고르게 번졌다. 점심을 먹으며 도식은 말했다.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라. 난 거실에서 잘 거다. 민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마무리는 내가 한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쉰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넌 선을 넘었다. 도식은 말없이 잠금 버튼을 눌렀다. 통화 녹음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신분 밝히시죠. 상대는 끊어버렸다. 무음이 수화기 속에 오래 남았다. 도식은 짧게 메모했다. 익명 위협 전화 남성 쉰 중저음 오후 7시 12분. 그리고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번호 역추적 가능 여부 확인. 밤이 깊기 전에 초인종이 다시 짧게 울렸다.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 불명. 도식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장갑을 끼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관리실에 연락했다. CCTV 확인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 7시 반. 민호는 거실에서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아버지, 또 올까요?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가 돼 있으면 두렵지 않다.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창문 잠금쇠를 한 번 더 걸었다. 조용한 절차들이 하나의 방패가 됐다. 늦은 밤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택배 빈 상자입니다. 도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협 전화 선불 유심. 하지만 동선은 좁혔습니다. 알았다. 도식은 짧게 답했다. 창밖을 보는 눈이 더 깊어졌다. 다음 날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땀이 마른 사람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선배님, 오늘 밤에 작전 들어갑니다. 박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거책, 숙소, 차량 모두 나왔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사히 끝나라.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오래 말이 없었다.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사랑을 핑계로 눈을 감았나 봐요. 사랑은 눈을 감게도 뜨게도 한다. 오늘 우리는 눈을 떴다. 저녁바람이 부엌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순백이 문 앞에 앉아 골목을 지켰다. 그 자세가 어쩐지 더 단단해 보였다. 그날 밤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검거 완료. 이어서 한 줄이 더 떴다. 핵심 공범 3명, 현금 휴대폰 명부 확보. 범행 일지 복구 가능. 도식은 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긴 줄의 긴장이 풀리듯 어깨가 가볍게 내려앉았다. 민호가 물었다. 끝난 건가요? 끝났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다음 날 집 앞을 지나던 이웃이 인사를 건넸다. 강 형님 뉴스 봤어요. 큰일 하셨습니다. 이 녀석이 공신이네. 순백이 꼬리를 크게 쳤다. 혀를 내밀고 웃는 모양이 꼭 자랑스러워 보였다. 민호가 걔 옆에 쪼그려 앉았다. 고마워 순백아. 내가 우리 살렸어. 도식은 그 모습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다. 마음 한쪽이 천천히 데워지는 느낌이었다. 오후 그는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잔 표면의 자국이 빛을 받았다. 그는 잔을 조용히 박스에 넣고 라벨을 붙였다. 사건 종결 보관. 책상 서랍에는 USB를 따로 넣었다. 날짜와 시간, 파일명을 또박또박 적었다.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간다. 해질녘 세 식구는 강둑으로 걸어나갔다. 바람이 차갑고 맑았다.
풀냄새가 아직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서성였다.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못 보는 걸 아버지는 봅니다. 도식은 웃었다. 내가 놓치는 걸 내가 볼 때도 있다. 서로의 빈틈을 채우면 된다. 순백이 앞장을 섰다. 꼬리가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렸다. 강물 위로 햇빛이 부서졌다.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의 짧은 보고였다. 피의자들 전부 구속영장 청구. 박지은 자백했습니다. 노인 대상 접근 수법 자료로 묻겠습니다. 수고했다. 도식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얇은 빛이 길게 뻗었다.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벗을 때 순백이 도식의 무릎을 코끝으로 톡 밀었다. 작은 제복처럼 충성의 인사가 느껴졌다. 그래, 이제 괜찮다. 밤 도식은 창가의 커튼을 반쯤만 내렸다. 바깥을 보는 선을 남겨두고 싶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민호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엄마도 이런 순간이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래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람은 사람으로 지킨다. 그리고 집은 서로로 지킨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마 그렇게 말했겠지. 집안 공기가 따뜻했다. 오래된 사진틀 속 미소가 한 겹 더 선명해지는 듯 했다. 도식은 거실 조명을 낮췄다. 순백이 카펫 위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그 작은 숨결이 집을 채웠다. 그는 속삭였다. 수고했다 모두. 창밖 골목이 조용했다. 며칠을 괴롭히던 발자국 소리도 담배 냄새도 사라졌다. 남은 건 발 아래의 단단함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이 사건은 끝났다. 그리고 남은 건 살아갈 일뿐이다. 가까운 곁에서 울리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말 것. 끝까지 곁을 지키는 충성은 때로 어떤 장비보다 강하다.